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 금년 한 해 또 저물어 가네요. 아유, 벌써 네. 12월도 하순입니다. 참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12월 하순인데요. 사회자님이나 또 라디오 한국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새해에 아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말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걸쳐서 미국 대학의 조기 전형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향 같은 게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기 전형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혹시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미국 대학을 잘 들어가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데 또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의 어떤 괴담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맞는 이야기도 꽤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것들 네. 몇 가지를 집어서 한번 서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기 전형.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 교육에 부모님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조기 전형에 대해서 또 관심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조기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올해 조기 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제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조기 전형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여러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조기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일찍 원서 마감을 하고 일찍 합격자 발표를 한다. 물론 정시 모집과 비교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정시 모집의 마감일이 1월 초쯤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 전형의 원서 마감일은 10월 15일부터 그러니까 10월 15일에 마감하는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좋은 주립대학으로 알려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채플 캠퍼스 이런 데들이 이제 10월 15일에 하는 학교들이 아주 소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11월 1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나 이런 아주 좋은 리버럴 칼리지들 소규모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11월 중순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마감을 하고요. 정말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건지겠다는 거군요. 바로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세요. 네. 이 조기 전형의 목적이 학교 측에서 볼 때는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Early Decision, Early Action, Single Choice, Early Action 이렇게 있습니다. 네. Early Decision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서를 단 한 군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는 자기 학교에 가장 오고 싶어하는 정말 진국들을 꼭 자기 그런 사람들만 잡아놓겠다. 그렇죠. 지원하게 해서 그 사람들만 합격시키겠다. 이제 이런 네. 취지에 맞는 그런 early decision이 있고요. 이 방식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도리가 없습니다.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되면은 반드시 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만일 어기게 되면요? 어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상황이 변동돼서 내가 당신들이 주는 재정 보조를 가지고는 내가 결코 갈 수가 없다. 돈이 없어 못 가겠다. 아하. 이러면 릴리즈를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꼭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early action이라는 거는 한 학교만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학교들, 할 수 있는 만큼의 숫자의 학교에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학교에 합격을 하더라도 그 합격이 되더라도 안 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식은 얼리 디시전일 경우에 합격이 되면은 그 한 학교만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주는 재정 보조와의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지 않은 그런 지원자들에게는 참 좋지 않은 그런 불리한 그런 제도인데요. 이 얼리 액션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고 최종 결정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각각 장점들을 뽑아서 컴바인한 그런 합한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으로 봐서는 우리 학교에 하나에만 지원을 해라. 그래서 싱글 초이스. 그러니까 한 학교에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학교에 합격이 되더라도 꼭 그 학교에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와 학생들에게 동시에 장점을 주는 그런 이제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얼리 액션의 경우는 합격해도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학교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명문 대학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이나. 지금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학교 스탠포드 자체가 자신 있는. 그렇죠. 네. 합격되면은 안 올 리가 없다. 그죠. 이제 이런 자신 있는 학교들인데 사실은 그런 학교들에도 한 20%에서 25% 정도는 합격되고도 안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시 전형에서는 여러 가지 각 많은 학교들에 지원을 하고 많은 학교들에서 복수로 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의 스탠포드와 하버드, 예일에 다 합격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복수로 합격되는 숫자가 한 2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합격이 돼서 통보를 할 때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하나는 합격, 나머지는 또 불합격. 불합격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번 조기 전형에는 합격을 줄 수가 없었지만 정시 전형으로 다시 한번 옮겨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해서 합격, 불합격을 가려주겠다. 네. 이런 이제 유보가 있습니다. 디퍼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세 가지 방식의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조기 전형의 특징은 합격률이 정시 전형에 비해서 아주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점이 있죠. 네. 자, 조기 전형에 이제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자 발표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걸쳐 이제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올해 드러난 특별한 경향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특별한 경향이라고 하면 다른 예년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원자들의 숫자의 증가, 지원자 숫자가 한 3%, 4% 평균적으로 이렇게 증가는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작년 같으면 그 전에 비해서 17%가 막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가 수가 폭이 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11년, 12년을 정점으로 해서 베이비 부모 사람들의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지원하는 숫자가 그때가 제일 많이 정점을 찍었고요. 네. 이제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원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합격률 acceptance rate는 당연히 조금씩 또 줄어드는 그렇겠네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합격률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탑 10 정도에 들어가는 학교들의 합격률을 설명드리면 좀 놀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탑 10 학교들의 정시 전형의 합격률은 한 3%, 5%, 하여튼 10% 아주 미만들일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이번에 가장 합격률이 낮았던 학교가 MIT인데요. 네. MIT가 8%, 아하. 그리고 스탠포드가 10%,
상당히 높은 그 합격률입니다. 그리고 하버드가 15%, 네. 예일이 16%, 프린스턴이 18%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들인 유펜이나 뭐 브라운이나 이제 그 다트머스나 이런 학교들이 제 기억에 20% 초반대였고요. 네. 그리고 코넬이나 이제 존스 홉킨스 같이 10위권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30%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시보다 아주 상당히 낮은 합격률이기 때문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전형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그 특별한 그 특징은 이번에는 원서를 내려고 그 프로세스를 시작해 놓고, 그러니까 카먼 앱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다 그 구좌는 만들어 놓고 그 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학교 리스트를 올려놓고는 그걸 끝마치지 않은 학생들. 네.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각 대학들마다 상당해요. 근데 이제 그런 숫자들도 대학들은 그 응시한, 그러니까 그 지원한 숫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네요. 예년까지는 그런 숫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그런 숫자들이 포함되었는데 올해 아주 새롭게 생긴 현상인지 아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조기 전형에